안녕하세요. 쥐타지 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파두라는 종목, 제가 일러드린 대로 잘 대응하고 계시죠? 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실사 일정대로 행동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어느 부분대에 위치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파도라는 종목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왜 실사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데, 단기 거래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무시하지 말고 이벤트에 접근을 하되 주가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예측하지 마라. 그죠? 우상향은 나오지만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한 3주 전에 제가 파드 경영권 분쟁 그리고 ARM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해서 실사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매집 부분에서는 단기 거래 타점을 말씀드렸죠. 상방에 대한 그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자, 요 부분에 찍어드렸는데 지금 3주 전부터 그리고 또 한 번 더 찍어드렸어요. 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 한번 잠깐 볼까요? 드릴게요. 자,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 업체 설명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네들은 공장이 필요 없어서 시설 자금이 많이 든다. 뭐만 있으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의식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아셔야,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조금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잖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지금 움직이는 부분, 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매집 부분이라고 했어요. 경영권 분쟁, 그쵸? 자, 오늘의 핵심을 좀 말씀드릴 텐데, 1번 파두는 왜 ARM의 실사를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파두는 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3번, 파두는 왜 엔비디아의 모든 함수에 적용이 되는가? 4번, 파두는 왜 반도체 시장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2조 원 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는가? 이거 대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빼고는 정말 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뭐 작은 종목이다, 뭐 한 5천억 정도 되냐 했는데 2조가 넘어요. 나름 코스닥에서는 정말 손가락에 들 정도로 큰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 자, 이제 봅시다. 자, 파두라는 기업이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첫 번째, 신규 상장되면서 제가 최근 2년 동안에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 상장되면서 고평가에서 때려맞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그림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 물론 반도체에 대한 산업 사이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사이클이 안 좋았다고는 볼 수 있다고.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 가죠.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그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은 절대 요 가격이죠. 예, 요 가격을 제가 넘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대한 46,850원인데 48,000원을 넘게 되면 인수에 대한 부분,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무리수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건데, 요 부분에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했던 말이,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기사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봤을 수도 있는데, 약 1분간 기사가 나왔어요. 전직 대표, 현직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이 뭐냐면,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매집할 때는 플랫한 가격에 움직일 수도 있고, 빠져서 반등을 시키면서 수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죠. 다만 가격은 정확히 어느 가격을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한번 조금 높아졌어요. 최근에는 그 가격을 위에 가버리게 되면 지분 투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어느 정도 바운드리를 유지할 거다. 근데 다만 실사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런 급등도 나오게 되고, 20% 넘는 급등, 2조가 넘는 이 기업이 사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ARM이라고 하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예정 중인 기업이죠. 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90% 있는데 상장을 시킬 기업이 왜 국내에 실사가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경우도 드뭅니다. 왜 그러냐? 이 ARM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지금 파두라는 기업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말하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시장에서 두 부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파운드리, 기초, 생산, 공장, 한 요런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생산하는 기업이다. 근데 이 파드는 뭐냐면 패밀리스는 뭐냐면 레스, 없어도 된다. 즉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설계. 이해되시죠? 설계만 하면 즉 도면만 그려주는 거죠. 건축사에서 도면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생산안에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이 설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계 기업은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니죠. 이 기업은 서울대 출신의 박사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이다. 브레인들이 설계를 담당한다. 어떠한 공정에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주면 여기서 생산을 해주는. 자, 얘네들은 그러면 경기가 불황이 되거나 있을 때도 공장을 지어놓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죠. 가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떡볶이집 하나 매장 큰 거 한다 하면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비용이 발생되잖아. 손님을 못 받으면. 코로나 때. 근데 포장마차라고 한번 해봐요. 실제로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쵸? 자, 이거예요. 자,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 단 돈을 화랑기에는 벌고 호황기가 아니면 덜 버는 수준일 뿐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장점이에요. 자, 2조 원을 육박하는 패밀리스 업체가 시장에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독점 1등. 그런데 실적을 동반하느냐? 아니에요. 실적이 바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왜?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사실 이 과열 그리고 뭐 메모리, 비메모리, 랜드 플러시 이쪽도 상당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됐죠. 네, 이것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좀 반영이 된 부분인데 ARM이라고 하는 업체도 역시나 얘와 똑같은 뭐다? 패밀리스 설계 업체예요. 근데 뭐 글로벌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과거에 영국과 미국에 동시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이 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예. 상장을 철회시켰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돈을 지원하면서, 소프트뱅크는 뭐예요? 투자회사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쵸?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10년 전에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ARM 살게요. 그때 영국 정부가 반대합니다. 왜? 니네가 이걸 가져가 버리게 되면 통으로 먹는 거 아니냐. AI 칩, 그리고 그래픽 칩, 반도체. 거기에 팹리스까지 가져가면 통으로 먹어버리니까 안 돼요. 라고 해서 둘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영국이 어떤 나라죠? 예전에는 지위가 있었지만 지금 극심한 물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죠. 자, 미국 입장에선 도와줄게. 너네 대신에 요거 좀 승인 좀 해줘. 우리 이거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케이. 그게 시발점이 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RM의 날개를 달게 되면 상당 부분 2배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요. 삼성전자도 이 ARM을 인수하려는 절차가 있었는데 지분 투자 반대가 된 거예요. 실패로 끝났고. 자, 손정희 회장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네 기업이 팔리려고 하는 기업, 누구나 아는, 왜? 소프트뱅크는 투자했었기 때문에 팔 거라고, 고가에. 지금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자, 더 준다고 하면 팔 거예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어떤 기업이 높은 가격에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몸집을 줄여야 돼요. 직원을 많이 해골래야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몸가치가 올라가거든. 근데 되려 지분 투자를 하려고 오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손정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상장이 된 다음에 얘네들한테 넘어가더라도 최대한 비싸게 팔리는 방법, 그게 바로 국내 시장에는 파드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쵸? 단 지금 확정이냐? 아니에요. 실사라는 게 뭐예요?
바이오 용어로 따지면 MTA, 기술 이전 하기 전에 와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 과정이에요. 자, 그 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어떠한 단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요런 가격에 대한 법칙은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될 것이다. 상단을 48,000원을 당분간은 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단기 거래하라고 했죠. 자, 그 가격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쵸? 경영권 문제는 이미 과열 조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경영권 문제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실사. 국내 실사 일정이죠. 그 실사 일정은 한번 같은 내용에 있는 동종 산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제가 이것도 영상을 찍어드렸던 건데, 비만 치료제 19112와 노보노디스크,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1등, 2등 하는 회사, 미국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여기 실사 일정을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었죠. 스타 펀드 매니저. 제가 안 교수로 지금 이렇게 필명을 쓰고 있는데, 아마 뜰 겁니다. 헤지 펀드부터 해서 1,000억을 운용하면서 제가 항상 4,000억, 5,000억씩 이렇게 수익을 낸 적도 있었고, 항상 200%의 수익을 냈던 스타 펀드 매니저였어요. 시장에 순응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소를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빠르죠. 기업들마다 제가 탐방을 갔던 기업들이 다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실사 일정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얼마입니까? 50%죠. 자, 결론은 주가가 올랐다 치더라도 또는 빠졌다 치더라도 이 단기 이벤트는 크다 이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여기서 듣고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서 사버리게 되면 다시 올라왔을 때 뭐다? 본전이다. 그 타이밍, 날짜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실사 일정이 됐을 때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다시 원점으로 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아쉬워서 가져가면 먹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계단식 투자라는 게 비중을 넓히는 게 아니고, 내가 10,000원에서 20,000원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쵸? 20,000원에서 30,000원에서 다시 20,000원 오는 과정이 생긴다고 하면 이 갭은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어떠한 종목도, 삼성전자도 내가 실적을 보고 접근을 했는데, 경영권 예를 들어 이건희 씨가 돌아가면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올라간다. 그럼 그 갭은 단기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2배 올라가는 종목도 나는 2.5배에 대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시장이란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 어떤 사건이 나올지.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모르잖아.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단기에 대한 부분은 즐기고,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량을 늘려버리는 건 안 좋다라고 했지. 오른 상태에서.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제가 이거 일정을 좀 정리해놨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매니저들 후배들이 왜 형님이 이거 하시냐. 근데 상관이 있습니까? 자, 파두 ARM 실사 일정 및 지분 투자 논의,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해놨어요. 자, 파두 상단에 있는 제 틱톡폰이니까요. 파두, 그 다음에 샵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일정에 대해서만 단기 거래 좀 하십시오. 어차피 우상향을 한다 한들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분명히 이런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왜? 산업의 사이클이니까. 그쵸?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AI가 움직이고, 로봇이 움직이고, 2차전지 조정받고, 이게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바쁘신 분들은 이 자료 받아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ARM이 실사를 하는데, 몸집을 줄여야 될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예.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지분 투자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들어가겠지. 팔리려고 하는 애가 비용을 들어갔으면 이 이상을 뽑아먹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뭐다? 이 현직 대표와 전직 대표가 지금 지분 전쟁, 경영권 분쟁을 하는 이유는 이 지분을 얘네들한테 일부분을 매각한다 만다, 매각한다 만다, 이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지금 본인의 계좌를 이용한다고 하면 바로 공시를 해야 되죠. 그쵸? 근데 퇴임을 한 사람들이 지분을 매입했을 때는 특수관계인으로 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 매입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단기적인 일정은, 경영권 분쟁은 이미 과열까지 와 있다. 그 부분은 잊어버리자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주가의 상승폭에서 ARM 뭐 이거 적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2조 넘는 기업을 삼성전자로 그렇게 먹을 수 없는데 편안한 그림으로 20% 정도 수익을 냈죠. 경영권 부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ARM 실사 일정에 대한 단기 이벤트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 주가가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건 의미가 없어. 오르면 어떻고 빠지면 어때? 거기서 실사 일정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단기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하시라고. 왜? 항상 보면은 사람들은 위를 가는 것만 수익이라고 생각하신다고. 10% 20% 올라야 10%에서 20% 오르면 10% 수익. 아니야. 빠졌다가 반등해서 본전 가는 거 보합까지 가는 것도 10% 수익이다. 이 게임의 룰을 들으면 아는데 본인들은 행동을 하지 않아.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거 환호성을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야. 매운 거 좋아하는. 그러면 안 돼. 항상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나오는 것도 수익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일정에 대한 부분은 그 일정이 크다라고 하면 그 갭을 먹으려고 하시라. 왜? 10,000원짜리 종목을 20,000원 가면 안 봐? 왜 안 봐? 시장의 의견이 그러면 이 갭을 먹을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최고가에 들어가서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잖아. 이런 부분들. 안 되는 거야. 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파두가 엔비디아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고 손정희는 어차피 파두라는 종목을 팔 거고 팹리스 업체고 둘 다 그때 몸집을 줄여야 될 애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온다. 이해되셨어요?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는 전 현직 대표가 얘네 지분 투자를 받냐 마냐 동의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어차피 지분을 모아두게 되면 설령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해되시죠? 비싼 값에 넘길 수 있잖아. 삼성전자도 ARM을 먹으려고 했어. 못 먹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오는데 삼성전자라고 가만히 있겠어? 이거는 차후에 다룰게요. 차후에 다룰 거고 라이브 방송 바로 할 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생기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장중에 하잖아요. 자, 저희 연구소에서는 영상을 어렵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 왜? 어렵게 말하는 건 자기가 잘 몰라서 어렵게 말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는 게 편한 거 아닌가? 그쵸? 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잠을 이번 연휴 때나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례적으로 이런 신규 상장주의 주가 흐름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경계심을 가질 때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과거에 이건 조언인데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이 종목에 승부를 내겠다 하지 마시라. 뭐든 1번 시장을 먼저 봐라. 2번 뭐지? 산업을 먼저 봐라. 3번 업종을 봐라. 4번 종목을 봐라. 이러면 시장이 크게 보이거든. 근데 이 종목을 사신 분들도 뭐 수익 구간이니 또는 약손실 구간이니 뭐 고민은 덜 할 겁니다. 제가 또 재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몸이 안 좋네.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종목이 파두라고 치더라도 파두를 사서 이게 무슨 기업인가 주가가 왜 안 오르고 빠지냐라고 하다 보니 위를 보는 거야. 뭘 봤다? 업종. 반도체 업종이 좀 오르는데 그러다가 삼성전자도 보고 산업을 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여기서 본다 하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 그게 만일에 우량주, 성장주, 어떤 고평가주가 아니고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나 하이닉스 주가나 좋잖아. 하나마이크론 주가도 좋고. 자, 봅시다. 자, 뭐 알아야 되는 거지. 와. 업종이 산업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 그럼 뭐야? 한미반도체. 요건 엔비디아의 날개예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자, 제법 많이 올랐죠? 근데 얘네들만 올랐지 다른 반도체들은 안 올랐다고. 그 핵심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종목을 보게 되면 거꾸로 간다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기가 잘못 온 그림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건 뭐다? 종목만 보고 시장을 무시하잖아. 만일 어떤 금융위기나 우리가 9.11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고 코로나 사건을 예측할 수 없었지. 그때 어떨 거야?
근데 시장을 먼저 점검을 하면 자, 어떤 시장? 아하, 미국의 제롬 파월이 2%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경계감. 근데 실업률이 며칠 있다가 증가됐다. 아하, 돈 풀었던 거를 죄버리려고 했는데 실업률 증가됐기 때문에 막 수구했구나.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엔비디아 고공행진 실적 사상 최대. 2번 구글 알파벳. AI잖아. 알파고,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그 다음 뭐야. 딱 정해져 있잖아.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미 반도체 및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 그리고 ARM이라고 하는 날개, 엔비디아, 함수, 파두. 그러면 웬만큼 경영권 이슈에 대한 부분, 지분 전쟁도 알았고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가 48,000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렸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파드, ARM, 실사 일정 그 날짜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까 펩트론처럼. 그쵸? 근데 거꾸로 올라타고 가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이 바이오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빠져. 손실이야. 쭉 올라가 봤더니 다른 바이오도 안 좋아. 쭉 올라가 봤더니 산업도 모더나 화이자부터 암제인 주가가 계속 빠져. 어떻게 하지? 시장까지 봤더니 썩 좋지가 않아.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산업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편하게 말씀해 드려도 됩니까? 된다라고 해주세요. 그쵸? 우리가 뭐 죽은 놈 불알 만진다는 표현을 하죠.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카지노 산업이 정말 안 좋았어. 그쵸? 근데 카지노라는 게 국내 관광객은 있었지만 이 중국이 대량으로 오질 않잖아. 크루즈선으로 오니까. 근데 기업이 달라진 게 있나? 카지노 잘하고 있고 뭐 시설 똑같잖아. 근데 이 중국이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해버리니까 산업이 열리는 거야. 중국 산업, 여행 산업, 카지노 산업. 이 판 화장품도 똑같잖아. 최근에 한국 화장품 볼까? 제가 타자는 잘 못 칩니다. 자, 똑같잖아. 바뀐 게 있어? 근데 다만 과거의 영광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왜 그럴까? 주가 상승이 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화장품은 보따리상이 과거처럼 사재기에서 가져갈 정도가 아니잖아. 중국 사람들도 중국 화장품을 선호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판때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기업이 바뀐 게 있다? 없다. 똑같이 한다. 다만 산업이 열리게 되면 달라지는 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이오 사이클. 그게 뭐냐? 쳇바퀴 돌아가듯이 1년을 놓고 보면 항상 같은 사실들이 일어난다는 거.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 올해는 뭐다? 가뭄 테마. 테마도요. 내년은 뭐다? 홍수 테마. 내년은 뭐다? 원자재 테마. 이렇게 돌아가는 것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은 사건을 발생시키는 걸 보면서 매일 고점에서 물리고 손실권으로 바뀐다는 거. 이걸 틀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이 위에서 타고 올라가면 여기 손실이 안 나. 여기까지만 하도록. 여기까지 가게 되면 3배 수익은 난다. 1,000억을 운용하는 저도 2배, 3배씩은 쉽게 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해봐야 10억 아니에요? 정말 많이 해봐야? 이거는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지. 큰 돈을 움직이는 애들이 그렇게 벌어들이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거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제롬 파월, 시장은 박스구나. AI, 오케이. 인공지능, 로봇, 알았잖아. 우리나라만 움직였어.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치료제, 백신, 7개월짜리 테마입니까? 전 세계가 풀어야 될 숙제였잖아. 판이 크구나. 해야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업종. 바이오 업종. 바이오 업종도 또 나뉘잖아. 암이다 하면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또 뭐가 있어? 면역항암제. 요거 하나만 치료하러 들어가는 거냐? 면역을 올려서 다른 암까지 치료하는 거야.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팹리스 다 있잖아. 클릴룸. 아까 말한 것처럼 팹리스. 전공정, 후공정 다 나뉘잖아. 거기서 업종을 찾아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3-4배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 안에서 어떤 파드, 한미 반도체 등등 시장에서 딱 찔러넣어야 될 걸 찔러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여섯 배.
근데 다만 업종의 변동성까지 느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최근에 있었던 에코프로 공매도 펀드 지금 90만 원대죠. 피하자. 왜? 어차피 공매도라는 게 위에 쌓아버리는 거라서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주가가 이제는 10억 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쉽게 못 오르는 거야. 그쵸? 거기에 뭐 리튬, 철광석 가격이 급락한다. 플러스 알파이온으로 빠지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거기서 옮겨가는 게 뭘로 옮겨갔다? 초전도체라는 작은 테마. 시총이 작은 테마로 가니까 두세 배씩 오른 거잖아. 세네 배도 오르고. 그 빈 공간. 아, 새로운 테마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반도체, 엔비디아.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 움직였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로봇. 근데 그 변동성이 크다 작다? 엄청 크다. 봐요. 이게 작은 겁니까? 시총 5, 6조짜리가 따블이 났는데 산업의 사이클의 변화. 이 기업은 지금도 실적 안 나오고 전에도 실적 안 나왔어. 삼성전자 지분 투자지만 다른 업종들의 순환매에서 성장주의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난 좋은 거 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답지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고 있는데 왜 그걸 참조 안 할까? 자, 올랐어. 2차전지만 달려서 빠졌어. 다시 달렸어. 왜? 2차전지가 이때 에코프로 금량이 빠졌거든. 왜? 시가총액이 큰 산업이거든. 2차전지가 했어. 다시 빠져.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50%야. 이 50% 게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적어도 8개월의 순환매에 바보가 되고 있다.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답지는 누가 준다? 글로벌 시장. 환율. 모든 거 감안하면서. 해야 됩니다. 파도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 단기 이벤트는 단기 이벤트로 즐기라고. 그리고 시장의 업종에 한 번 더 레벨업을 주고 엔비디아와 ARM에 대한 나스닥 상장권까지 해서 시장에서 반영이 되게 되면 그 이슈에 다시 우리는 그쵸? 재투자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물량은 가져가고 한 번에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업종의 사이클만 잘 맞춰도 여기 꼭 꼭지에 팔고 처음 움직이는 업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돼. 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수급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시장의 변동성도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0억을 운영하는 저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도 모자랄 거야. 그걸 잘하면 10배 수익이 나는 거라고. 됐죠? 자, 뭐 쓴소리는 아닌데 좋은 소식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은 건데. 자, 일단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7-8706으로 파드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거 보내드릴 거고 파드 보낼 때 샵 이래야 스팸 문자 안 걸려요. 파드 샵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잠깐 이거 텔레그램 방인데요. 제가 이거 뭐 시장에 판을 할라라는 뜻으로 뭐 한 6개월 됐는데 이거 뭐 더 이상 뭐 하기 싫은데 자 에코프로 100만 원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고 2차전지 지날 말 고지대로 공매도 판 원대 산업의 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수익 난 거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차피 저는 시장의 필드에서 거래는 안 하더라도 이젠 거래를 하면 안 되죠. 이해상충 때문에 저희 연구소도 이제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외국인들을 이기고자 몇십조의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이라서 그런 시장 판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 나시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종목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판을 말합니다. 왜? 시장이 어느 방향 그리고 어느 업종에 올라가느냐만 알더라도 누구는 10% 먹고 어떤 사람은 20% 먹는 게임의 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오늘 벌써 11시 되고 있네. 자 파드라는 실사 일정의 단기적인 이벤트로 반드시 수익을 내시고 올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직 추석도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여러분 1,000만 원을 5천만 원 만들고 1억을 5억 만드는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특수한 방식 없어요. 아까 말했던 시장, 산업, 사이클 이 세 번만 이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구나. 정말 쉬운 게임인데 사람들이 먹어본 놈들만 먹는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안 되는 놈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방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방 링크는 저도 문자를 폰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AI가 요새는 다 보냅니다. 통신사에서도 AI가
이 스팸 문자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파두 이 일정 실사 일정 파두 샵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지인분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인분 있으시면 뭐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하겠지. 텔레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발신이나 수신이 없던 사람하고 문자를 2번 거래하든 아니면 하나에 막 이렇게 보내면 AI가 자동적으로 2개를 보내버리면 통신사 AI가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아시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두 샵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라는 문자는 지인분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네, 링크 주소 드리면 그거 전달받든 공유하시면 되니까요. 자, 날씨 조금 더워지고 있어요. 다시 몸 건강히 좀 관리하시고, 저도 지금 뭐 잠을 좀 못 자서 목소리가 좀 다운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언제까지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저희 연구소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분석을 하고 시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시장의 만일에 저희가 이제 어떤 펀드를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활동을 못할 수 있다.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3개월 동안 좀 취미로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도 100만 명이 3개월 만에 모여서 제가 그걸 좀 안 하고 나오느라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는 동안 1,000만 원, 올해 연말까지는 1,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특별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롱런 하자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주식 타자 긍정의 기운을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